논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각종 방송 매체에 등장하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나 현상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것을 업으로 한다.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등 온갖 주제를 다 다루는 상황 속에서 이들로부터 전문성 있는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방송 매체들이 이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해당 이슈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드라마 각본에 따라 배우들이 캐스팅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논객에게는 나름의 성향, 즉 진보냐 보수냐, 부자들 편이냐 서민 편이냐, 패미냐 반패미냐 등등에 따라 역할이 주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논객의 브랜드가 된다. 매체들은 이슈의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논란을 더 가열시켜야 더 많은 손님을 끈다. 논객들도 그 저희를 알고 알아서 긴다. 그래야 매체에서 사랑받는 논객이 된다. 또 그래야 유명세를 얻어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기회도 생긴다. 이들 가운데 진중권이 있다. 그런데 그는 좀 다르다. 매체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당혹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다. 그에게 줄 역할도 마땅치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알아서 길만한 눈치도 없는 듯하다. 매체들 입장에서는 편을 가르고 싸움을 붙여야 하는데 이 선수에게 공을 맡겼다가는 어느 쪽 골대를 향할지 알 수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아무 팀 소속도 아니다. 그가 어느 쪽 골대를 향할지는 오로지 자신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 논리는 그의 유일한 동지이다. 네 편도 내 편도 없고 심지어 개인적인 의리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종종 논객들은 과거 자신이 한 말과는 상충되는 발언을 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아마도 발언하는 시점에서 어느 쪽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혹은 비판의 대상이 아군인지 적인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논객의 비애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진중권에게 그런 고민거리는 없는 듯하다. 몇 달이 걸치면 다 동창이고 동양이고 어쩌고 하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다. 논객이기 이전에 그도 사람이 아닌가? 비판을 하는 방식과 강도에 있어서도 진중권은 다른 어떤 논객보다 잔인하다. 이는 논객으로서는 매력 포인트이다. 인성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가령 UFC 경기에서 상대방 선수가 아플까봐 살살 때리는 선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를 자비로운 선수라고 치켜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중권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의식상의 질병과 관련이 있다. 추정컨대 전 국민의 80%가 이 병을 앓고 있다. 이 병에 걸리면 모든 현상에 대해 이분법적 시각에서 네 편, 내 편이라는 가상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 가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광기 어린 게임에 집착하게 된다. 혹 누구라도 나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니라고 하면 그럼 넌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아예 무시해버린다. 붕당 정치가 성행하던 조선시대에는 사회 일부 계층이 이 병을 앓았는데 지금은 거의 전 나라가 이 모양이다. 예전의 식민사학자들은 이것이 한국인의 근성이라고도 했다. 어찌 보면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다. 진중권의 입은 이 병의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백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언론이 그를 더 조명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진중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민족을 배신한 일제 부역자도 선량한 시민들을 학살한 군발이도 자녀의 입시를 위해 권력을 행사한 부패 공직자나 부하를 추행하고 법정 대신 저승길을 택한 위선자도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아야 할 자는 그가 어떤 진영에 속하든 제대로 심판을 받는 나라, 그것이 공정한 사회 아닐까?
부디 진중권에게 실어증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